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봉쇄된 가자 지구 내 의료기관들엔 환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현 상황에서 환자 이송은 사형 선고라며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점령 방안에 대해 큰 실수가 될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등 다른 중동 국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방문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임명직 당직자 전원 교체로 인적 개편에 나선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에 함께 담겼던 대북송금 사건은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 보강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가루쌀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맥주와 라면 가루쌀 신제품 개발과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엔 올해보다 20배 이상 가루쌀 공급을 확대해 신제품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늘은 쾌청하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며 날이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내일 서울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누적 사망자가 2,67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집계한 사망자는 1,500여 명으로 양측의 사망자를 합하면 4,1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주요 지휘부와 군사 관련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가자지구 부상자는 9,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을 예고한 가운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 통행 재개를 위해서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개 나라가 이제 휴전에 합의했다는 건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가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로 민간인의 통행을 재개하기 위해서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지상전을 앞두고요. 팔레스타인 주민들로 하여금 남부로 이동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남부로 이동하면 지상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남쪽 이집트로 민간인 통행 재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관련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 끊겼던 물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가자지구 남부에 물 공급을 재개했다며 이는 민간인들을 가자지구 남부로 가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주민들이 물 공급 재개 발표에 대해 떠들썩한 선전이란 반응을 보였다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펌프를 작동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이 가자지구에서만 10,00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치면서 특히 의료기관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지상전을 예고하며 가자지구 북부에서 대피를 강요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지금 상황에서 환자 이송은 사형 선고라며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이 구조 활동을 벌이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포탄이 날아듭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공습에 가자지구 사상자가 12,000명을 훌쩍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중상자들로 병원은 늘 포화 상태입니다. 병실이 모자라서 복도 등 여기저기에 환자들이 누워 있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بكثير من عدد الأسرة الموجودة في قسم الاستقبال مما اضطرت الطواقم الطبية للعمل في الممرات في ساحات المستشفى على الأرضيات وهذا أمر خطير جدا. 살아남은 자들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죽은 자들에 대한 예우는 엄두도 못 냅니다. 안치실이 부족해서 아이스크림 냉동차까지 동원했습니다.
ومع هذه الثلاجات أيضا فإن الأعداد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كل الثلاجات الأساسية والاحتياطية، ويبقى في الخيام قرابة 20 إلى 30 جثة يوميا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هذه الثلاجات. 가자 지구의 전기와 수도를 끄는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지상전을 예고하며 북부에서 대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료진들이 대피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하루하루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중환자들을 무턱대고 이송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의료기관 22곳에 수용된 환자만 2천여 명. 무리해서 남부로 간다고 해도 이들을 받아줄 만큼 여유 있는 의료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This is like a human-made disaster, and help should come. Border should open for these wounded patients with severe and complicated injuries. They need a complex medical center to deal with them. YTN 신웅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보복전을 펴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위한 방문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시점을 이번 주 후반으로 잡고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CBS 방송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 전문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큰 실수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하마스에 대해선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에서 이슬람교도 증오범죄로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6살 소년이 살해당했습니다. 현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경찰은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증오범죄 등 혐의로 71살 조셉 추바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바는 지난 14일 시카고 남서부 근교의 플레인필드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6살 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소년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바는 모자가 새들어 살던 주택의 집 주인인데 중동 관련 뉴스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미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가 전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에너지 수급과 금융, 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라면 가격은 8배, 소주는 14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발간한 월간 물가 자료를 보면 라면은 지난 1978년 한 개 100원에서 올해 820원으로 올랐고 360ml 소주는 1974년 95원에서 올해 137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쌀 가격은 1983년 1kg에 813원에서 올해 4,200원으로 5배가 됐고 배추 2.5kg 가격은 1978년 267원에서 올해 3,980원으로 15배 올랐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가루쌀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쌀로 만든 맥주와 라면 제품이 출시되는 등 신제품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엔 올해보다 20배 이상 가루쌀 공급을 확대해서 신제품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닭고기 제품으로 유명한 이 회사는 최근 사업을 확장하며 가루쌀로 만든 라면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찰지고 쫀득한 쌀의 식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밀가루와 배합 비율을 조절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가루쌀 라면을 개발했습니다. 국산쌀 소비 촉진과 농가를 돕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맛과 식감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수제 맥주 회사는 가루쌀을 사용한 맥주를 지난 2019년부터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가루쌀을 쓰면 맥주의 풍미를 올려 깔끔한 뒷맛을 살릴 수 있는데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정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일반 쌀과 가루쌀을 비교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가격은 비슷한데 공정이 하나 줄었다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실제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이 밖에 농심과 삼양식품 등도 가루쌀로 면류 제품을 개발했고 빵과 과자 제조사 등 총 6개 회사에서 17개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생산한 가루쌀 500톤은 올해 소비로 물량이 소진됐다며 내년에는 생산량을 20배 이상 늘려 10,000톤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과 제품 유통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남녀 고용 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는 현실을 고려해서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한 승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서비스 업체에서 부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A씨는 1년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귀 후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에 배치됐고 인사평가 영향으로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A씨의 차별 시정 신청에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며 사업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회사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기간을 보면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남녀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결정을 뒤집고 남녀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여성에 불리하다고 본 겁니다. 실제 이 회사 근로자 성비를 보면 남성이 70% 이상인데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더 많았습니다. 중노위는 회사가 A씨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할 경우 차별받은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승진 결격 사유로 보는 차별적 인사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드렸다는 게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에도 좀 해결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 조치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근로자 채용이나 임금, 승진 규정에 대해 성차별 문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남녀 고용평등법이 개정된 이후 도입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실질적인 노동환경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유아용 효대 소변기에서 기준치의 235배를 초과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등 해외 구매 대행 제품들이 무더기로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구매 대행 400여 개 제품 가운데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구매 대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낙하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바일 건조기와 와플기기,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류와 장난감 등이 대상입니다. 국표원은 제품 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구매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일간 지도를 보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일 36.7%에서 이틀 뒤 31.4%까지 긍정평가가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한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다만 서울에서만 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0%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지도부 책임론과 당 쇄신을 놓고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여론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당의 혁신기구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총선 준비기구를 조기 출범시켜 총선의 기획과 전략, 공약까지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내년 총선, 특히 수도권 선거 정말 해보나 마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번에 개혁에 있어서도 당의 개혁을 두고도 용산의 가이드라인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메뉴만 바꿔가지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간판이 바뀌고 재창당 수준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보수가 주도를 해야 되죠. 자,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 간단히 제가 정리를 앞서서 해드렸는데요. 갤럽 조사는 1%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7%포인트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일단은 이제 갤럽 조사하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갤럽은 보궐선거가 11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일서부터 12일까지니까 보궐선거 결과가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거 반해서 리얼미터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니까 그러니까 11일 날 끝났으니까 보궐선거 결과가 이틀간 반영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유지 지도가 3.7%포인트 크게 하락한 거로 나오고요. 이거는 지금 5개월 만에 30%대 초반으로 내려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국정운영에서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하잖아요. 여론조사 수치가 확인되는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서 그럴까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고 조사기관마다 다르지 않느냐.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이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다. 흐름이 지금 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크게 나름대로 고무적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금 뭐 위기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 한국 갤럽 조사 하셨는데 그거 말고 서울 경제신문하고 한국 갤럽이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는 정당 지도가 완전히 민주당으로 이게 역전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선 효과가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갤럽 조사를 한 번 더 보고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서울 지역 지지율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른바 홍김김 현상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령대로 보면 연령대를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연령대로 볼까요?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갤럽 조사가 총선 민심이 아니라 이제 이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에 이제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연령대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일단 20대에서 5%포인트나 하락을 했어요. 네. 30대를 보면 아주 큰 변화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 저렇게 20대가 민심이 이반됐을까? 예. 그게 중요한데 그게 홍김김입니다. 그러니까 홍은 뭐냐? 홍범도 장군이에요. 예. 우리 힘든데 우리 취업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 상황 악화돼 있는데 대선 공약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는데 홍범도 장군 역사 이념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MZ세대가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사전투표는 민주당의 진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개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왜 사전투표에 가는 분노가 일어났을까? 이건 뭐지? 역사 이념 전쟁? 우리하고 무슨 지금 이익과 상관이 되지? 또 하나는 서울을 보십시오. 서울을 보시면 지역별로 볼까요? 특히 20대, 30대 그리고 청소년 인구, 예. 청년 인구가 많은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네. 서울에서 6%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지난 대선에서 한강벨트를 다 이겼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이번에 사실상 한강 변해에 있는 강서구, 물론 지난 대선에서도 강서구는 2%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네. 마곡 같은 곳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곡도 뒤집어졌어요. 예. 그 이야기는 김입니다. 아니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물론 이제 그게 이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협력을 안 해준 것도 있겠지만 네. 인사청문회 뭐지? 왜 그래? 그럼 이 분노도 일어났던 겁니다. 네. 보궐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것이 김태우 후보까지 이제 투영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부정평가 이유도 잠깐 설명해 그러니까요. 주세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김김 현상을 말씀드린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경제입니다. 네. 이게 이제 부정에 나오는 경제, 민생, 물가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경제, 민생, 물가에 굳이 이제 이야기하라니까 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직무수행 평가 이후에 경제, 민생, 물가 압도적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누가 경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우리가 물가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유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추경호 부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년 경제는 굉장히 밝을 것이다. 어디서 그런 지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했던 강서구민 유권자들의 분노로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달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뉴스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론톡톡을 통해서 강조해드리는 바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길 수 있었고 지금도 오히려 여당이 지금 의총을 하고 긴급 의총을 하고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하고 이런 것 없이 꾸준히 일관되게 갈 수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높여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도 좀 봐주세요. 9월 셋째 주 민주당 지지율이 26%였는데 10월 둘째 주 조사에서 36%로 올라섰어요. 서울 지역 지지율 변화 갤럽 조사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제 9월 3주하고 10월 2주니까 약 한 3주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게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보궐선거 과정 속에서 나온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민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게 이념 논쟁보다는 이제 민생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지금 뭐 김행 후보자가 이제 사퇴를 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인사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 적도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조금 전 우리 YTN 보도에서 김주영 선수가 한 인터뷰 내용 있지 않았나요? 1년 만에 이제 다시 이게 굉장히 그 방어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방어에 성공했어요. 골프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랬잖아요. 겸손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오만함에 대해서는 아직 응징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도 왜 김태우를 다시 재공천하지? 그게 결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을 들어서 지난 보궐선거가 주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지만 정권 심판론이 더 튼튼해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심 이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4개월 만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김태우 후보는 자기가 1년 4개월 전에 얻은 득표보다 3만 6천 표를 덜 얻었어요. 1년 4개월 만에. 지금 마곡동이 얼마를 떠나서서 이게 얼마나 빠르게 민심이 이반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공천과 관련돼서
똑같은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건으로서 그 재앙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요. 실은 리얼미터 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번에 보여주신 거는 리얼미터 조사는 훨씬 더 이게 일주 사이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국정 운영 지도도 리얼미터 거 만약에 있으시면 보여주면 말이죠.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3.7%포인트가 지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여주세요. 리얼미터. 네, 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 운영 요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요, 저게 단순하게 이제 3.7% 포인트 떨어졌다고 하지만 수도권에서의 이반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 리얼미터 자, 지역별로 보여주세요. 보면은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7.4% 포인트 떨어진 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부정 평가가 이제 60.9%로 60%로 올라갔고 인천 경기역 지역도 4.6%포인트 떨어졌는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한국갤럽에서는 뭐 이제 3주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50대에도 60대 변화가 있는데 이번 보면은 저기 보십시오. 10.2%포인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거죠. 더불어서 이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50%로 진입했는데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양당 차이가 18.7%포인트로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로 설명이 가능할 거냐.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에게 결국은 민주당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니까 저런 식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저렇게 엄청난 그 나름대로 패배를 했는데도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이제 아마도 이번에 오늘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새 신책이 그게 어떻게 채용될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고요. 또 대통령 국정원이도 리얼미터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전 연령층에서 하락했어요. 전 연령층. 전 연령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다. 왜냐하면 50대, 50대까지는 좋아도 60대, 70대는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버팀막이 됐었었는데, 야,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궐선거가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이번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한국갤럽을 분석하면 참 놓치지 말아야 될 연령대의 유권자가 있다. 그것이 20대의 일부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초반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보면 50대 후반은 그래도 보수 정당,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마치 명분이 없으면 투표소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꾸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경제가 됐든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됐든 아니면 파격적인 인사가 됐든 그러니까 3명 중에서 3명 인사를 냈다면 뭐 1명이라도 좀 파격적이면 그래 이런 파격적인 인사는 우리가 감동 안 하고는 못 배겨. 그러면 2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투표소에 가겠다 이게 의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어도 수도권 내년 총선은 또 하나의 대선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수도권 선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현역 시장도 사선의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러면 서울을 놓쳐버리면 수도권 없어요. 특히 한강벨트 놓치면 서울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제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정부 안정이 돼서 더 국정 운영 방향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여기에 무게를 실어줄래요 하는 그 유권자들이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뭘까? 당의 쇄신책이 거기에 부합할까? 대통령의 태도가 거기에 부합될까? 각 부처에서 나오는 정책이 거기에 부합될까? 이 부분을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쇄신론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요. 지도부 책임론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일단 국민의힘 쇄신책 발표 내용을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임명직 8명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또 선출직은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쇄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차분하게 예. 내실 있게 예. 개혁을 하라. 그러니까 차분하게 개혁한다는 얘기는 급격한 변화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보니까 예. 뭐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예. 이제 출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이게 예. 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과 내용상으로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젊은 분들 많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는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여영 같은 경우도 이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 재선이지만 이제 수도권 이제 경기도의 여의도 연구소장이 됐죠 이번에. 원장이죠. 예, 원장으로 원장. 바뀌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바꾸기에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런 그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먼저 혁신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총선 기획단도 먼저 띄우고 인재영입위원회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재보궐선거에서 나온 보궐선거 나온 이 결과에 굉장히 엄청난 충격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그게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설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네. 윤석열 대통령 워딩을 대통령 관계자가 전언을 했는데 강서구청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변화를 과연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감지할 수 있을까? 지금 나오는데요. 차분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것.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 파격적인 내용, 전면적인 내용을 감지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닐 겁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표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민주당이 잘했다고 해서 민주당을 칭찬해 주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이 좀 바뀌어라. 네. 국민의힘 좀 바뀌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뀌라고 요구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바뀌긴 뭘 바뀌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차분하게 지혜롭게 가면 되죠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민심의 요구와는 궤도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시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무당층, 중도층, MZ세대, 수도권이 놀라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전면적이고 그리고 감동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나갈 것 같은 데는 그 이상을 나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 나갈 것 같은 데에도 애격에 못 미치게 되면 그건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김기현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 대통령실과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긴 했어요. 그동안 뭐 많이 지적됐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실하고 집권당이 뭐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협력 관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수직적 통치 형태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많았거든요.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거죠.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처음에 김기현 대표도 공천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광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공천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사면 복권한 거 부분하고 다시 재출마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천은 그럼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거가 물론 당이 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혹시나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 단 한 명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거를 지도부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비판이 많았었냐면 이거 너무나 지나치게 대통령실에게 의지하고 눈치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변화 속에서 좀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서 수평적이고 그리고 집권당이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총선은요 대통령실이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당이 치르는 거라고 한다면 당이 훨씬 많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저렇게 이제 선언해놓고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또
패는 더 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또 다른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했는데 윤 대통령 겨냥해서 오류 인정하고 결자 해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내용의 핵심을 짚어보면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뭐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총질을 했다. 또는 용사를 향해서 저격을 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근데 여기서 분명히 틀리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대통령의 개혁도 국민연금도 또 그 외에 대통령의 개혁 방향도 상당히 많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서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함부로 이 인사도 그렇고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발목 잡기도 쉽지 않아지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뭐냐? 그만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도층이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떠나서 그것까지 뭐 만족시키려면 그건 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중도층, 적어도 무당층, 수도권과 MZ세대, MZ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대선 후보 시절에 교감을 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대통령 결단과 용기에서 역전 시작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 차원을 떠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 또 국민의 내분의 평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서 곱씹어서 담을 내용이 있다. 그거는 뭐 수용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면 나쁠 일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저도 데이터 분석을 뭐 수십 년 해왔지만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수도권에서의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가능성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얼마나 내려놓고 비워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생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오늘 기자회견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이준석 글쎄요. 대표. 뭐 본인 정치인들이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눈물을 안 흘린 정치인이 있나요? 두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용단과 결단을 내리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이냐 아니냐는 어떤 용단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요. 과거에는 이제 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6년도 4월 총선 때 당시 YS가 대통령이었었는데요.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껄끄러웠었던 이해창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픽업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진보 진영의 인사를 대거 영입했어요. 그때 들어온 분들이 김문수, 이재호, 이우재 그런 분들이 들어왔어요. 승부사예요. 그럼 DJ는 안 그랬나요?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새정치국민회의를 선거 3개월 안겨놓고 2000년도 1월 달에 새정치민주당으로 개편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의 586, 우상호, 김민석 다 그때 영입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게 승부사적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할 거라고 봐요. 왜?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다만 지금이 시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는 평론가가 아니에요. 정치가지. 근데 저분은 평론가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내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이 말하는 행동이 당에 있어서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데서는 왜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는 안 바꾸려고 그러죠. 상대방의 오류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그 평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같이 함께 더불어 가슴으로 하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항상 당신은 옳고 너는 항상 틀리고 그랬을 때 그게 저런 설득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벼랑간 울으니까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왜 벼랑간 눈물을 흘리지? 라는 거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지지율의 변화를 좀 짚어봤는데요. 대통령의 결단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재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텔 조식 목표 대표로 질문 사가지고요. 오늘 의총 취지 간단히 한 번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들 중심으로 좀 들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윤 대통령과 직통 한 라인이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모독해놓고 참모들 뒤에 숨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완패를 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비대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그 총장 내에서 김기현 대표 사퇴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주장 나오고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대표 사퇴하면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그래서 비대위원회. 휴일인데 긴급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우선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 야권에서는 김기현 대표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 책임을 져야지 임명직 당직자들이 이렇게 꼬리 자르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야당의 주장에 그렇게 또 우리가 국민의 그 입장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거란 절박함으로 쇄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거란 절박함으로 쇄신하고.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내일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쾌차홍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이 8도, 대전이 6도, 부산은 12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1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금요일에는 남부 지방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과 휴일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정 소통, 또 정책적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에게 이 국민, 현장, 당정과 소통을 더 강화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